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영장 심사는 몇 번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발부를 하든 뭐 기각을 하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국회에서요, 시청자 여러분들, 13대 국회 이후에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횟수가 57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0차례에 불과해요. 47건은 부결됐다는 얘기겠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통과된 것이 저 10번 가운데 이제 한 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안 가결 10차례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 8차례. 가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의원들이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게 8차례. 그러니까 영장 발부율 80%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목소리를 하나 들으실 텐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런저런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 특히 한 장관이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죠.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고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그런데 이 유창훈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이후에 이 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게 13건이랍니다. 그런데 13건 중에 11건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13건 중 11건, 84.6%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건과 함께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백현동 건이 있죠. 배임 혐의. 근데 이 유 판사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정바울이라고 민간 사업자 있어요. 이 사람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다. 지난 6월에 증거인멸 우려, 그때도 증거인멸 우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권력형 토착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철저히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조직이 있고 야당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안 됐다? 그러면 구속이 되고 나면은 어차피 유치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변호인 접견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지금 영장 전담 판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도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앞선 CG에서 10명 중에서 2명의 의원이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중 한 경우가 하영재 의원이었습니다. 맞아요. 하영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왔습니다. 스스로 다 인정을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왔고요. 예. 나머지 한 사례는 현영희 의원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 경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아하. 증거인멸의 가능성 예.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재현 대변인님. 예, 저도 뭐 사실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 때 구속된 것은 예를 들어 서울시장 때 범죄 행위였으면 구속되지 않았을 텐데 MB가 구속된 것은 청와대 국정원, 특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상납 사건, 그리고 다스 실소유 그리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자체가 이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예. 수사도 이제 초기였습니다. 2개월, 3개월 정도.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대표 시절이 아니고 토착 비리라고 합니다. 5년 전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말끔히 사라진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데 야당 대표가 살아있는 권력일 수는 있지만 소환에 응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저는 구속영장 과거의 어떤 산술적 80%지만 네. 이번에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봐야 되겠죠. 영장 발부가 되는 중요한 기준은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 유창훈이라는 판사의 특성상 이 증거인멸 쪽에 방점을 두고 심사를 한다 이런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